왕실에서는 가장 거대한 변화가 언제나 선언과 함께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한 장의 행렬표, 몇 걸음의 거리, 누구의 이름이 누구 옆에 놓였는가 하는 작은 차이가 왕관의 미래를 먼저 말해버린다. 그리고 바로 그 미세한 움직임 속에서 카밀라와 캐서린, 두 여자의 운명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수십 년의 비난을 견딘 끝에 마침내 왕의 곁에 섰고, 다른 한 사람은 왕관을 원한다고 말한 적 없이 어느새 다음 시대의 얼굴이 되었다. 겉으로는 미소와 예의만 보였지만 대중은 그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긴장을 읽었다. 현재를 지키려는 사람과 미래를 피할 수 없는 사람, 두 사람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문을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가 믿었던 장면은 정말 존재했을까? 캐서린은 실제로 카밀라의 자리를 차지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낸 한 편의 왕실 드라마가 이미 진행 중인 진짜 권력 이동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 이제 한자리에서 시작된 의문은 왕실 전체가 감추고 싶었던 더 깊은 진실로 우리를 이끌기 시작한다. 영국 왕실의 의식에서 자리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다. 누가 먼저 걷고 누가 왕의 가까이에 서며 누구의 이름이 공식 순서표의 어느 줄에 놓이는지까지 모두 하나의 언어가 된다. 말은 없어도 서열은 보이고 설명은 없어도 의도는 읽힌다. 왕실은 침묵으로 권위를 만들고 대중은 그 침묵 속에서 미래의 방향을 찾아낸다. 국회 개원식은 그 상징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황금빛 마차가 궁전을 떠나고 오래된 제복과 보석, 수백 년 동안 반복된 동선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는 냉정한 질서가 있다. 군주는 국가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왕비는 그 곁에서 현재의 통치를 완성한다. 뒤따르는 사람들의 위치는 단순한 가족 사진이 아니라 왕관이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에게 다음 책임을 준비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작은 변화 하나가 거대한 소문을 낳는다. 누군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다른 누군가는 밀려났다고 해석된다. 한 사람이 왕 가까이에 서면 또 다른 사람은 영향력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따라붙는다. 실제 사정이 건강이나 일정, 경호와 의전 때문이라 해도 대중은 더 극적인 답을 원한다. 왕실은 설명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상상력을 먹고 자란다. 카밀라에게 이러한 자리는 오랜 세월 끝에 얻은 인정의 증거처럼 보일 수 있다. 그녀는 사랑보다 비난을 먼저 받았고 왕비가 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과거의 그림자와 싸워야 했다. 그러므로 왕의 곁에 서는 순간은 단순한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마침내 받아들여졌다는 공개적인 확인일 것이다. 그 위치가 흔들린다는 소문만으로도 사람들은 그녀의 불안을 쉽게 상상한다. 반대로 캐서린의 존재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녀는 아직 왕비가 아니지만 미래의 왕과 함께 걷고 있으며 새 아이를 통해 다음 세대의 얼굴까지 품고 있다. 그녀가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승진보다 계승을 본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대중은 그 침묵을 준비된 책임으로 해석한다. 찰스와 윌리엄에게도 이 질서는 잔인할 만큼 무겁다. 찰스가 현재의 권위를 지키려 할수록 아들의 미래는 뒤로 밀린 것처럼 보이고 윌리엄이 더 많은 책임을 맡을수록 아버지의 시대가 약해졌다는 해석이 따라온다. 한 가족 안에서 사랑과 계승은 함께 존재하지만 왕관 앞에서는 둘 중 하나가 언제나 더 크게 보인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현재를 상징하는 여인과 미래를 상징하는 여인이 같은 공간에 서는 순간 모든 예의는 비교가 되고 모든 미소는 경쟁으로 바뀐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누가 누구보다 앞에 섰는가가 아니다. 누가 그 자리를 오래 지켜야 하고 누가 언젠가 그 무게를 이어받아야 하는가이다. 그리고 왕실 내부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공개적인 다툼이 아니다. 아무도 싸우지 않았는데도 국민이 이미 한 사람을 과거로 보고 다른 한 사람을 미래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부터 자리는 의자가 아니라 판결이 된다. 그렇다면 수십 년을 기다려 왕비가 된 카밀라는 캐서린을 바라보며 과연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했을까? 그 두려움의 뿌리는 질투보다 훨씬 오래되고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다. 카밀라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왕관이 씌워진 날보다 그 왕관이 너무 멀게만 보였던 시간을 먼저 봐야 한다. 그녀는 처음부터 국민의 사랑을 받은 인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누군가의 상처, 한 시대의 스캔들들, 그리고 다이애나의 비극과 함께 이름이 불렸다. 사람들은 그녀를 한 인간으로 보기보다 이미 결론이 내려진 이야기 속 인물로 기억했다. 카밀라 로즈메리 샨드는 1947년에 태어났다. 젊은 시절 앤드루 파커볼스와 결혼해 톰과 로라를 낳았고 그 결혼은 1995년에 끝났다. 그러나 세상이 오래 기억한 것은 그녀의 가정이 아니라 찰스와의 관계였다. 사람은 두 사람에게 오래 남았지만 대중에게 그 사랑은 낭만이 아니라 배신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어떤 감정은 진실이어도 박수를 받지 못한다. 카밀라의 삶은 바로 그 잔혹한 사실 위에 세워졌다. 2005년 그녀는 마침내 찰스와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식은 끝이 아니라 더 긴 시험의 시작이었다. 공식 행사에서 한 걸음 뒤에 서고 냉담한 시선 속에서도 미소를 유지하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 앞에서 매번 같은 인내를 증명해야 했다. 그녀는 왕실의 중심으로 들어왔지만 마음속 문까지 열린 것은 아니었다. 그 후 카밀라는 화려한 이미지보다 꾸준한 활동으로 자신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다. 독서와 문학을 알리는 일에 힘썼고 골다공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이어갔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그 병으로 잃은 경험은 그녀의 공적 활동에 개인적인 깊이를 더했다. 또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말하기 어려운 고통을 공적인 의제로 끌어올렸다. 사람들의 기억은 쉽게 바뀌지 않았지만 그녀는 기억과 싸우기보다 새로운 기록을 쌓는 쪽을 택했다. 찰스가 왕위에 오르자 카밀라는 왕비가 되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신분 상승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에게 던져진 비난을 견딘 끝에 마침내 왕의 곁에 설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의전 속 자리는 남들보다 훨씬 무거웠을 것이다. 그것은 의자 하나가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숨겨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증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실에서 가장 잔인한 것은 어렵게 얻은 자리가 영원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다. 카밀라가 현재의 왕비로 자리 잡을수록 대중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왕과 다음 왕비에게 향했다. 윌리엄과 캐서린이 함께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시대를 먼저 상상했다. 카밀라가 평생 기다려 도착한 중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출발점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그녀가 느꼈을 감정을 단순한 질투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쉽다. 더 깊은 곳에는 잊힐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다. 찰스의 곁에 서 있지만 역사가 자신을 잠시 머물다 사라질 인물로 기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사람은 자리를 잃는 것보다 의미를 잃는 순간 더 크게 무너진다. 그리고 카밀라 앞에 서 있던 캐서린은 아무것도 빼앗겠다고 말하지 않은 채 이미 미래의 얼굴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 사람은 과거와 싸워 왕비가 되었고 다른 사람은 침묵 속에서 다음 시대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바로 그 차이가 두 여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캐서린의 출발점은 왕실과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귀족 가문의 후계자도 어린 시절부터 왕관을 위해 훈련받은 인물도 아니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과 웃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해야 했던 한 여성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처음부터 완성된 왕실 인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버틸 수 있을지 의심했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윌리엄을 만났을 때도 그녀 앞에 놓인 것은 동화가 아니라 긴 기다림이었다. 사랑은 있었지만 왕실의 시선, 언론의 추적, 끝없이 반복되는 비교가 그 관계를 둘러쌌다. 그녀는 한때 이별을 겪었고 다시 돌아온 뒤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야 했다. 왕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모든 행동이 시험지가 되는 삶. 그것이 캐서린이 선택한 길이었다. 2011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결혼식이 열렸을 때 세상은 그녀를 새로운 공주의 탄생처럼 바라봤다. 그러나 결혼식의 화려함 뒤에는 더 냉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소는 언제나 해석됐고 옷차림은 평가됐으며 침묵조차 전략으로 불렸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뜻을 만들어냈다. 왕실에서 침묵은 보호막이지만 동시에 타인이 이야기를 써넣는 빈 공간이기도 했다. 캐서린은 그 빈 공간을 말보다 행동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어린이의 초기 성장, 가족의 안정, 정신 건강, 중독 문제와 같은 주제에 오랜 시간을 들였다. 눈에 띄는 한 번의 연설보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다루는 꾸준함을 택했다. 왕실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주목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녀는 바로 그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조지와 샬럿, 루이가 태어나면서 캐서린의 위치는 더 복잡해졌다. 그녀는 미래의 왕비인 동시에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한쪽에서는 왕실의 연속성을 보여줘야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왕관의 무게보다 먼저 평범한 어린 시절을 경험하도록 지켜야 했다. 대중은 그녀의 가족을 희망의 이미지로 보았지만 그 이미지를 유지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난 뒤 윌리엄이 웨일스 공이 되면서 캐서린 역시 웨일스 공비라는 이름을 이어받았다. 그 칭호에는 다이애나의 기억과 국민의 기대가 함께 얹혀 있었다. 누구도 직접 비교하지 않아도 비교는 이미 시작돼 있었고 그녀는 과거를 흉내내지 않으면서도 그 무게를 견뎌야 했다. 그리고 병이 찾아왔다. 수술과 암치료 소식은 완벽해 보이던 왕실의 표면을 깨뜨렸다. 캐서린은 처음으로 의무보다 회복을 앞세워야 했고 국민 앞에서 강한 모습만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바로 그 취약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흔들리지 않는 인물보다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인물이 더 오래 기억되기 때문이다. 그녀가 공적인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그 복귀는 단순한 일정 재개로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한 걸음에서 왕실의 미래가 다시 움직이는 것을 봤다. 캐서린은 왕관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책임은 점점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그리고 이제 궁전 안팎에서는 같은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미래를 더 오래 뒤에 세워둘 수 있는가? 아니면 왕실은 이미 그녀에게 다음 시대의 무게를 건네고 있는가? 왕실은 언제나 시간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탄생과 결혼, 즉위와 장례까지 모든 순간이 오래전부터 정해진 의식 속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병은 그 질서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와 가장 간단해 보이던 계획을 흔들고 아직 멀다고 믿었던 미래를 갑자기 눈앞으로 끌어당긴다. 찰스가 암치료를 시작했다는 소식은 왕실 전체의 리듬을 바꾸었다. 그는 국왕으로서 문서와 보고를 검토하고 국가의 의무를 이어갔지만 이전과 같은 속도로 모든 공개 일정을 소화할 수는 없었다. 왕관은 머리 위에 남아 있었지만 몸은 인간의 한계를 숨길 수 없었다. 왕이 아프다는 사실은 한 사람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다음 단계를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묻는 질문이 되었다. 바로 그 시기에 캐서린 역시 치료와 회복을 위해 대중의 시야에서 물러났다. 미래의 왕비가 보이지 않고 현재의 왕까지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왕실은 갑자기 두 세대의 취약함을 동시에 드러냈다.
화려한 발코니와 마차 뒤에 감춰져 있던 현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왕실도 결국 한 가족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들조차 병 앞에서는 평범한 인간과 다르지 않았다. 윌리엄에게 그 시간은 특히 잔인했다. 그는 아버지를 대신해 더 많은 책임을 맡아야 했지만 동시에 아픈 아내와 새 아이 곁을 지켜야 했다. 미래의 왕이라는 이유로 슬픔을 미룰 수도 없고 남편과 아버지라는 이유로 국가의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왕관은 아직 그의 것이 아니었지만 왕관의 무게는 이미 어깨 위에 내려앉고 있어. 카밀라 또한 찰스 곁에서 일정을 이어갔다. 그녀는 왕비로서 군주의 부재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었지만 왕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의 위치는 더 강해지는 동시에 더 불안해졌다. 찰스가 치료를 받는 동안 그녀의 존재는 필요했지만 장기적인 미래를 이야기할 때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윌리엄과 캐서린에게 향했다. 현재를 지키는 사람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싸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때로 가장 깊은 긴장은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때 생긴다. 누군가 더 많은 임무를 맡는 순간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시대가 줄어드는 것을 느낀다. 책임의 이동은 박수 속에서 시작되지만 그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따라온다. 캐서린이 치료를 마치고 천천히 공적 활동으로 돌아오자 대중은 단순한 복귀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녀의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미소, 윌리엄과 나란히 선 한 장면이 왕실이 다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읽혔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회복해야 했지만 제도는 이미 그녀가 맡게 될 다음 역할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국회 개원식의 행렬표가 바뀌었고 캐서린의 이름이 카밀라가 있던 자리에 놓였다는 주장이었다. 사람들은 이를 세대 교체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병이 왕실의 시간을 앞당겼고 마침내 미래가 현재를 밀어냈다는 해석이 쏟아졌다. 하지만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그 화려한 권력 전쟁에는 치명적인 균열이 드러났다. 모두가 카밀라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믿었던 바로 그날, 캐서린은 그 행렬에 없었다. 그녀는 의회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나라를 향하고 있었다. 소문은 너무 완벽했다. 카밀라의 자리가 사라지고 캐서린의 이름이 그 자리를 대신했으며 찰스가 마지막 순간 그 결정을 승인했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행렬표 한 장에서 왕실의 세대 교체를 읽었고 보이지 않는 방 안에서는 네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겨누었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하지만 화려한 이야기는 단 하나의 사실 앞에서 무너졌다. 그날 캐서린은 런던에 없었다. 2026년 5월 13일, 찰스와 카밀라는 국회 개원식에 참석했다. 국왕은 웨스트민스터에서 정부가 준비한 연설을 읽었고 카밀라는 왕의 곁에서 공식 의전을 함께했다. 같은 시각 캐서린은 영국이 아닌 이탈리아 북부 레조 에밀리아에 있었다. 그녀는 아동의 초기 발달과 교육을 주제로 한 공식 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암치료 이후 처음으로 이어진 중요한 해외 활동이었다. 이 한 줄의 일정은 모든 장면을 바꾸었다. 캐서린이 카밀라의 자리에 앉았다는 주장도, 두 여성이 행렬을 앞두고 비밀리에 협상했다는 이야기도, 찰스가 누구의 편을 선택했다는 극적인 대화도 사실로 확인할 수 없었다. 존재하지 않았던 자리를 둘러싼 전쟁이 실제 인물들의 감정처럼 포장되어 퍼진 것이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이야기가 너무 구체적이었다는 점이다. 누가 안경을 벗었는지, 누가 문을 닫았는지, 누가 몇 초 동안 침묵했는지까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출처는 없었다. 비밀 문서가 등장했고 기록된 대화가 언급됐지만 확인할 수 있는 원문도 없었다. 진실은 종종 불완전하지만 거짓은 오히려 지나치게 완벽하다.
모든 감정이 설명되고 모든 침묵에 의미가 붙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남는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단순한 가짜 이야기로 끝내기에는 한 가지가 남았다. 왜 사람들은 확인도 하기 전에 믿었을까? 왜 캐서린이 카밀라를 밀어냈다는 장면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졌을까? 그것은 왕실을 둘러싼 대중의 시선이 이미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밀라는 현재의 왕비였지만 캐서린은 미래의 왕과 새 아이 곁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실제 행렬보다 자신들이 예상한 다음 장면을 먼저 보고 있었던 것이다. 왕실은 아직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았지만 대중의 상상 속에서는 이미 현재와 미래의 경계가 그어지고 있었다. 바로 그 점에서 소문은 거짓이면서도 위험한 진실을 품었다. 캐서린은 그날 카밀라의 자리를 빼앗지 않았다. 하지만 책임과 기대, 그리고 왕위 계승의 흐름은 분명 그녀를 왕관 가까이 데려가고 있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장면이 설득력을 얻은 이유는 대중이 이미 마음속에서 세대 교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진짜 권력 이동은 의자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더 많은 임무를 맡고 더 큰 위기 속에서 버티며 국민이 누구에게 다음 시대를 기대하는가에 따라 조용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캐서린이 어디에 앉았는지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왜 그녀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믿기 시작했는가였다. 그리고 그 질문을 따라가면 소문보다 훨씬 불편한 진실에 닿게 된다. 왕실의 미래는 공식 발표보다 먼저 국민의 시선 속에서 결정될 수 있다. 누군가 왕관을 쓰기도 전에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다음 왕과 다음 왕비를 선택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왜 존재하지 않았던 장면을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이유는 단순했다. 그 이야기가 완전히 낯선 거짓말이 아니라 이미 대중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감정과 편견을 정확히 건드렸기 때문이다. 거짓은 허공에서 힘을 얻지 못한다. 사람들이 오래 품어온 불안과 기대를 빌릴 때 비로소 진실처럼 움직이기 시작한다. 카밀라는 찰스의 현재를 상징한다. 그녀의 이름에는 사랑과 비난, 기다림과 논란이 함께 따라붙는다. 반면 캐서린은 윌리엄과 새 아이, 아직 오지 않은 다음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한 사람은 어렵게 중심에 도착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 왕비가 아니면서도 미래의 중심으로 보인다. 이 대비만으로도 대중은 두 여성을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 시선 뒤에는 다이애나의 기억도 남아있다. 카밀라가 무엇을 하든 과거의 상처가 다시 소환되고 캐서린이 웨일스 공비로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오래전의 이미지를 겹쳐본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소비된다. 한 세대의 비극이 다음 세대의 여성들에게까지 경쟁의 틀을 씌우는 순간 사실보다 감정이 더 강한 증거가 된다. 캐서린의 삶 역시 이 소문을 설득력 있게 만들었다. 긴 침묵, 절제된 태도, 새 아이의 어머니라는 이미지, 그리고 병을 견딘 뒤 다시 공적 책임으로 돌아온 모습은 그녀를 단순한 왕실 구성원이 아니라 미래를 버틸 인물로 보이게 했다. 사람들은 왕관을 요구하는 사람보다 아무 말 없이 그 무게를 견디는 사람에게 더 쉽게 권위를 부여한다. 반대로 카밀라가 겪은 오랜 비난은 그녀를 언제든 밀려날 수 있는 인물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실제로는 왕비로서 찰스 곁을 지키고 자신의 공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대중은 현재의 지위보다 과거의 불안정을 더 오래 기억했다. 한번 낙인이 찍힌 사람은 자리를 얻은 뒤에도 계속 그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카밀라에게 주어진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소문을 만든 방식도 치밀했다. 비밀 문서, 닫힌 문 안의 대화, 짧고 날카로운 한마디, 눈빛과 침묵까지 설명하는 서술은 보는 사람에게 자신이 왕실 내부를 들여다본다는 착각을 준다.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일수록 오히려 더 특별한 진실처럼 포장된다. 아무도 증명할 수 없다는 약점이 이상하게도
아무도 반박하기 어렵다는 힘으로 바뀌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덜 극적이고 더 냉정하다. 왕실의 변화는 두 여성이 서로를 밀어내는 장면보다 누가 더 많은 임무를 맡고 누가 더 자주 국가를 대표하는가를 통해 드러난다. 카밀라는 찰스의 왕비로 남아있고 캐서린은 윌리엄과 함께 다음 시대를 준비한다. 두 역할은 충돌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적대적일 필요는 없다. 결국 이 소문이 보여준 것은 궁전 안의 전쟁이 아니라 대중의 욕망이었다. 사람들은 복잡한 정황보다 한 명의 승자와 한 명의 패자를 원했다. 그러나 왕실의 진짜 변화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누군가의 자리가 사라져서 미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조용히 이동하면서 미래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뿐이다. 카밀라가 밀려났는가가 아니라 왕실이 실제로 누구에게 더 많은 무게를 건네기 시작했는가? 그 답은 소문 속 의자가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공식 임무와 국민의 신뢰 속에 숨어 있었다. 왕실의 진짜 변화는 한순간의 자리바꿈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누가 더 많은 의무를 받아들이고 위기의 순간 누구를 향해 국민의 시선이 모이는가에 따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카밀라의 자리가 사라졌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 소문이 가리킨 방향만큼은 무시할 수 없었다. 왕실은 이미 다음 세대에게 조금씩 더 무거운 책임을 건네고 있었다. 찰스는 여전히 국왕이며 국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치료를 이어가면서도 공식 문서를 검토하고 중요한 행사와 국가적 의무를 수행했다. 왕관은 아직 그의 것이고 그 권위 역시 끝나지 않았다. 카밀라 또한 왕비로서 곁을 지키며 독서, 골다공증,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같은 자신만의 활동을 이어갔다. 그녀는 밀려난 인물이 아니라 현재의 왕과 함께 한 시대를 지탱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도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다. 찰스와 카밀라가 오늘을 지키는 동안 윌리엄과 캐서린은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윌리엄은 국왕을 대신하는 임무를 더 자주 맡고 환경과 노숙 문제 같은 장기 과제를 자신의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는 아직 왕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가 결정을 내리고 위기를 견디는 모습을 통해 이미 미래의 군주를 상상한다. 캐서린의 변화는 더 조용하다. 그녀는 병을 이겨냈다는 영웅적인 이미지보다 회복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다시 책임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의 초기 성장과 가족의 안정이라는 오랜 주제를 계속 붙들었고 해외 일정과 공식 만남을 통해 자신의 자리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왕실에서 가장 강한 권위는 큰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흔들린 뒤에도 같은 가치를 놓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렇다고 캐서린의 미래가 카밀라의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의 시대가 다른 사람의 굴욕 위에서만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잔인하다. 카밀라는 찰스의 곁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성하고 캐서린은 윌리엄의 곁에서 아직 오지 않은 책임을 배워간다. 두 여인은 같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는 왕실의 얼굴들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한 걸음 앞에 섰느냐가 아니다. 국민이 혼란스러운 순간 누구에게서 안정감을 느끼는지, 왕실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 누가 침묵 속에서도 책임을 떠안는지가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의전표는 하루 만에 바뀔 수 있지만 신뢰는 수년의 행동으로만 쌓인다. 그래서 진짜 계승은 공식 선언보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왕관은 물려받을 수 있어도 신뢰만큼은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캐서린은 카밀라의 자리를 빼앗지 않았다. 다만 시간과 책임, 그리고 왕위 계승의 흐름이 그녀를 조금씩 왕관 가까이 데려가고 있을 뿐이다. 카밀라는 과거를 견뎌 현재의 왕비가 되었고, 캐서린은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며 다음 시대의 얼굴이 되고 있다. 결국 왕실의 미래는 누군가를 밀어내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무게를 한 사람이 조용히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된다. 그리고 그날 대중이 바라본 것은 빼앗긴 의자가 아니라 이미 움직이고 있던 역사였다.